자, 이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겠습니까? 얘를 조작하려고 선택을 하지 않았겠어요? 조작을 이제 해볼게요. 자, CSS 속성 중에 뭐를 이제 해볼 거냐면 스타일을 수정을 할 건데 스타일 중에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아이디 타이틀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 제목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CSS로 말고 지금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누구의 색깔을 얘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해요. 문법이 완전 달라요. 봅니다. 누구를 first 타이틀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자, 변수명 한번 잡았던 거는 그 뒤에 올릴 때는 이거를 지금 얘를 바꾸려고 할 때에 물론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불러와서 이렇게 불러와서 얘에다가 뭐 스타일, 컬러, 레드 해보실게요.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CSS의 스타일 중에 컬러라는 속성의 값을 레드로 바꿔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얘를 불러올 때 이렇게 힘들게 불러오지 않고 더 짧게 불러오려고 지금 변수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불러올 게 아니라 변수명 얘가 그대로 불러오면 된다고요. 왜 변수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변수를 만들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불러와서 뒤에서 또 스타일을 잡으려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디스플레이 속성을 뭐 바꾼다라고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안 나오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지금 써놓은 걸 보면 얘를 불러와서 얘 CSS 속을 바꿔 또 그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를 불러와서 얘 또 CSS로 바꿔 라고 하면 화면에 우리 의도대로 잘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브라우저 우리가 지금 일을 시키는 이 컴퓨터는 되게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면 지금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얘한테 시켰던 이게 아이디 타이틀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디 타이틀한테 일을 또 시키는 거네. 그래서 걔를 이번에는 안 보이게 하는 거라네 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브라우저는 얘가 얘인 줄 모릅니다. 이게 이거하고 같은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디 안에서 저 아이디 타이틀을 또 찾아요. 브라우저가 이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서 거기에서 아이디 타이틀을 찾아서 레드라고 바꾼다고요. 다시 이 문장으로 오면 얘가 얘인 줄 모르고 또 브라우저 안에 바디 안에서부터 내용을 쫙 살펴서 아이디 타이틀을 또 찾는다고요. 이렇게 해놓는 게 빠를까? 아니면 얘는 잘 들어 컴퓨터한테 얘는 잘 들어 얘는 앞으로 요거는 변수명 이거에다 담을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일을 시키면 다시 찾지 말고 얘를 쓰는 거야 라고 해준다고요. 이렇게 쓰면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HTML을 아까 걔구나. 아까 이 녀석한테 지금 일을 시키는 거구나. 얘를 바디에서 다시 찾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빨라진다고요. HTML에서 얘를 선택해서 일을 시킬 때에 이렇게 그냥 써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느리다고요. 걔한테 일을 또 시킬 때 또 찾는다고요. 하지만 변수명에 이렇게 담아서 가져오면 안 찾는다고요. 아까 걔구나 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CSS의 속성 중에 스타일에서 CSS 속성 중에 컬러의 속성을 레드로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임시로 해봤던 거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변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첫 번째 글씨를 바꿔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 중에서 my list 얘 중에서 누군가를 없앨 건데요. 첫 번째 거를 한번 없애보려고 해요. my list가 누굽니까? 클래스명 리스트예요. 클래스명이 누굽니까? HTML에서 보면 ul 접고 해보면 여기 안에도 ul이 있었지? 네. 지금 HTML에서 클래스명 리스트는 이렇게 세 군데 있다고요. 이 세 군데 있는 것 중에 이 첫 번째 얘만 골라서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얘만 골라서.
자, 아까 마이리스트에 여기에다가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콘솔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마이리스트 콘솔에다가 넣으십니다. 마이리스트라는 변수명에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지 다시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콘솔 보실게요. 콘솔에 보시면 0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라고 해서 총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몇 번째? 0번째를 안 보이게 하겠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여기에 뭐의 형식으로? 배열의 형식으로 들어와 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열에서 첫 번째를 불러오는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트 중에 첫 번째를 안 보이게 해야 된다고요. my 리스트 중에 대괄호 첫 번째라고 해볼게요. 0번째 스타일 디스플레이 난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리스트가 사라졌다고. p 태그 얘들의 컬러도 레드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패러그래프는 변수가 제니까 얘에서 스타일 해서 얘 컬러를 레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겠지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요. 왜 그런지는 그러면 패러그래프 카피 콘솔에 찍어봐요. 패러그래프를 콘솔에 찍어보자고요. 여기에 값이 어떻게 들어오길래 왜 선택이 안 되는 거지? 라는 걸 확인을 해보자고요. 패러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럼 콘솔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콘솔에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뒤로 대괄호가 있다는 거는 배열로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배열 안에 값을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배열 안에 값을 어떻게 선택해? 이렇게 대괄호에서 순번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번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0번째라고 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만 바뀌지 얘가 다 바뀌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 번째까지 다 바뀌게 해야 된다고요. 얘가 지금은 3개뿐이 없으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0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해서 이렇게 늘려서 하면 다 빨간색으로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패러그래프가 하나 더 늘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가 하나 더 늘어버리면 당연히 밑에 있는 이 패러그래프는 또 빨간색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왜 또 늘려가지고 이걸 또 하나씩 늘리게 만들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패러그래프가 몇 개가 들어오든 간에 얘를 커버할 수 있으려면 뭘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반복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반복문에서 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거기에서 뭐가 연번으로 늘어납니까? 이게 연번으로 늘어난대요. 반복문의 구조가 뭐였습니까? 반복문의 구조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for 시작 언제까지 할지 끝 증감 그 다음에 실제로 반복될 1 이랍니다. 써보십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패러그래프가 다 빨갛게 나오게 해달래요. 작성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 꺼내 놓고 시작은 변수명이 있어야지. 변수명 i는 0부터 지금 요 0부터 3까지 바뀌는 거를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패러그래프 안에 아까 콘솔에 찍어 보면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요. 이 4개를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져오려면 뭘 써야 된대요? 여기 보면 이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랭스가 나오잖아. 힌트가 있잖아요. 이거의 랭스가 몇 개래? 4개래. 그러니까 이 랭스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패러그래프 여기까지는 패러그래프라는 변수에 있는 거고 그 안에 랭스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패러그래프라는 변수 안에 i가 뭐 이하일 때까지 i가 패러그래프의 랭스 해서 개수 이게 3이면 4, 4, 5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고
할 때마다 i를 몇씩 일씩 늘린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반복될 일이 뭐라고요? 이걸 반복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저걸 카피해서 여기에 들어오되 이 0, 1, 2, 3이 뭐로 들어오면 돼? 이제 변수명 i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저장하고 들어가면 볼게요. 그러면 다 all red로 바뀌어. 요소가 배열 형식으로 들어오는 걸 몽땅 바꿀 때는 이렇게 반복문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에도 아까 위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모두 다 바꾸려면 반복문을 써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자를 알아봤고 간단하게 걔 CSS 속성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CSS 속성의 프로퍼티, 뭐 얘가 폰트 사이즈든 얘가 뭡니까 뭐 밑줄을 만들어주는 거든 디스플레이든 기타 등등 CSS의 모든 속성들은 다 들어와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저걸 왜 도대체 스크립트에서 하냐 이거예요. CSS로 다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반드시 뭐와 연동이 돼야 됩니까? CSS에서 못하는 걸 지금 자바스크립트에 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CSS에서 못하는 건 누군가를 클릭을 한다거나 스크롤이 생긴다거나 마우스가 들어올다거나 마우스가 나갔을 때도 또는 마우스가 위에서 깔짝깔짝 움직일 때도 이런 이벤트가 다양한 이벤트에 따라서 HTML을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